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스타트업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별정직 직원을 재모집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병동과 외래간호 임상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하남도시공사에서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성별, 거주지와 특정 자격증 소지 등의 제한은 없고요.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라면 3월 25일까지 모집기간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19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학력, 그리고 전공의 제한은 없고요. 지역 인재와 보훈 대상자,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연구원, 안전연구처, 자동차 안전도 평가 등의 실무원과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실무원의 경우는 연령과 학력 제한은 없고요. 청년 인턴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기계와 자동차, 전기, 전자와 교통 등 이공학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2부에서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플라밍고의 김상환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플라밍고 김상환 대표님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김종태 회장님, 저희가 네.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 네네. 유용한 또 정보가 있으면 좀 네네. 전해주신다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정부에서 정부 부처 합동 이제 벤처붐 관련된 조성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도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뭉치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 조금 좀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좀 뭐 다른 사업들보다 조금 더 유용했다, 스타트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그러니까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가정주부들이든 아니면 뭐 그 가게를 뭐 사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소상공인업자들 이런 분들이 하다가 이런 거 하면 좋겠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거를 이제 써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뭐 담보를 내라, 뭐 보증인을 그렇죠. 세워라. 요즘 보증제도 없어지긴 했지만 보증서를 끊어와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 하나만 보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됐긴 했지만 꽤 많은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서 대출을 정부에 해줬어요. 네. 물론 그게 이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아이템에 이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재원들이 이제 뭐 나중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 올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업에 그동안 이렇게 그닥 생각을 안 했던 분들이나 특히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예. 가정주부들이 이제 집안에서 뭐 하다가 뭐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창업을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혁신형 창업에 지원한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선정이 돼서 지금 창업하신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 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사업에 아주 굉장히 유연한 자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지원 사업을 작년에 펼쳐서 아마 올해 6월, 7월까지 이제 작년부터 연속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이제 저는 투자하는 관점에서 많이 보지만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창업 지원 기관에 계신 분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동안의 창업 지원 사업들 중에서 우리 창업자들,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좋았다, 적합했다. 그다음에 창업자들이 그 자원 지원받는 자금을 사용할 때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더 플렉서빌리티, 즉 유연성이 있어서 뭐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창업자도 그 중에서 일부 활동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멘토비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올해 이제 한 6월, 7월까지 진행이 되고 또 새롭게 모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은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그 누구나 다 한 번씩 도전해 볼 수 있는 창업에 그런 프로그램이고 기술혁신은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이제 그 한 단계 스케일업하고 예. 레벨업하고 디벨롭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정부의 지원 자금을 이제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좀 여러 가지 지원이나 대책들이 나오니까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함께해 주실 플라밍고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회사 플라밍고 대표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네, 플라밍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그런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온오프라인 그런 모든 자영업주분들 대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자동화 툴을 기반으로 조금 더 그들의 그런 경영을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플라밍고라고 해서 동물 관련 회사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는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현재 창업만 하더라도 4번째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해외에 있었는데 예. 2017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국내에 다시 창업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주로 SI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저희가 만든 개발을 통해서 저희 기술에 니즈가 있는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요. 한때 중소기업이 이런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든지 분석 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SI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 중소기업조차도 이런 데이터 툴이 없는데 과연 자영업주분들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팀 멤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다국적 인원들이라든지 주로 유학생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들께서 이런 자영업을 많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또 장사를 하셔가지고 예. 이 친구들 유학을 하셨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커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옛날의 정통적인 그런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었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이런 자영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현재 2007년에 비해서 자영업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다시 또 재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 그런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런 생태계를 바꾸보자는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 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좀 창업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플라밍고의 대표 서비스가 데이터밍고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떤 서비스일까요? 네, 데이터밍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단순적인 노동 업무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 특화된 영역으로 단순 매출 추이라든지 예. 그래 판매 분석을 통해서 예측까지 합니다. 그럼 이런 예측적인 정확성 기반으로 다음 경영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자동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비서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데이터밍고를. 이게 뭐 아무래도 그 AI,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라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인공지능 기반의 한 기술적 영역을 가져와서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킨 개념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완전한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R&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노력과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영역에 이미 자영업 영역에 굉장히 많이 시간과 공수를 들어서 저희 내재적인 노하우를 이미 다져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 매장을 조금 더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이런 AI 기반의 기술의 한 영역으로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비서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네네. 하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자영업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분들이 뭐 이런 가계부도 쓰시고 굉장히 많이 반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가들이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을 해서 네. 그들에 대한 시간을 저희가 절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알바도 쓰고 다양한 그런 뭐 인건비를 들여서 많이 하시고 있는데 네.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어쩌면 또 저희가 실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오차율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기계는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순적인 업무를 빠르게 이 기계가 결과값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솔루션을 예. 저희가 전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골목식당이라고 네네.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조언을 좀 해주고 해서 어느 정도 식당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거를 백종원 씨 대신 데이터 민고가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장사가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골목식당을 예를 드셨으니까 골목식당을 비유하자면 단순히 식당이 뭐 맛이라든지 뭐 요리를 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예.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빠르게 트렌드를 빠르게 확인을 해서 네. 미리 예측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상품을 또 다시 개발을 하고 소비자 초점에 관련해서 네. 서비스를 만들어야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기반에 대한 그런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으로 이 머신이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사실은 저희는 네. 2017년에 이 주식회사 플라밍고를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네. 사실 저희가 단순히 한국 시장으로 해서 설립을 한 개념이 아니라 네. 이런 해외적인 시장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런 와이라 억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런 영국에 있는 자영업 분들 대상으로 먼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아, 한국보다 예, 영국에서 맞습니다. 먼저. 네. 오. 그런 다음에 영국에 대한 내재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빠르게 실리콘밸리에 2018년 4월에 진출을 해서 어차피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어권 문화이기 때문에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뭐 영국, 그다음 미국, 그다음 한국까지 원화 테스트를 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작년 9월 달부터 네, 네.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3개국에서 어떻게 좀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를 또 해보시고 현지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문화권마다 이런 장사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현재 문화권마다 다른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좀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그런 국가에서 약간 로보틱스 산업 영역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인 그럼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런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머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런 회사들마다 분석팀이 따로 있고 리서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적인 태스크, 그러니까 반복적인 업무를 저희가 그 두 사람이 할 거를 저희가 한 머신이 대신해 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차율이 낮고 정확성 있게 예측 결과값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현재 얻었고 좀 많은 그런 고객 클라이언트 분들이 네. 현재 찾아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방송 전에 또 두 분 인사를 하실 때 네네. 김정태 회장님께서는 이 김성환 대표님 9년이신가 봐요. 정말 오랜만에 네. 여기서 만났네요. 네, 그동안 저는 실종된 줄 알았어요. 아니 4번 정도의 또 창업을 네. 지금 4번째 창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부터 인연이 좀 이어져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플라밍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 서비스 데이터민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앞서 앞에 질문부터 얘기하면 2013년 4년 정도에 아마 그 드리멘터라는 데서 이제 그 다른 아이템으로 만났었던 기억이 예. 있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 갔던 것도 제가 들었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이제 못 들었다. 오늘 이제 정말 우리 뭐 그 TV 프로그램에서 막 만나서 반가워하는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봤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데이터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뭐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도 뭐 원인일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인구수 대비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것도 또 하나의 통계적으로 잡히는 예.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 골목식당 같은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게 이제 이를테면 뭐 정년퇴직한 다음에 그거 아주 이렇게 시험 삼아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같은 많은 경험과 전략과 분석 없이 이제 뛰어드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물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운영의 방법과 그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 두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운영 측면에서 뭔가 개선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성이 있었다는 거에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가 축적된, 우리 뭐 빅데이터라고도 얘기하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서비스를 지금 개발했고 네. 제공하는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그 가게에 이를테면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어린이 손님이 많이 온다, 뭐 청년 손님이 많이 온다, 노인 손님이 많이 온다, 여성들이 많이 온다, 뭐 남성들이 많이 찾는다, 뭐 이런 그 방문 고객들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개인의 개인 정보를 물론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지만 개인 정보를 다 우리가 취득하고, 그다음에 우리 CRM 그 고객 관계 경영이라고 그래서 일일이 그 고객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필요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더구나 지금 포스 얘기했는데, 포스로 하면 그 현재 그 현금이나 재무, 그다음에 그 뭐 카드, 신용카드 이런 거에서는 정확도를 뭐 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카드에 소유자가 있으니 신용카드 결제로 하면 뭐 연령대까지는 이제 다 나오긴 하겠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 빼놓을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우리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고객을 감동을 시키면서 이제 그 자영업자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이 비용을 내서 쓰느냐의 문제,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도 안 아깝고, 그다음에 이걸 씀으로 인해서 내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뭐 확신이 들면 당연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죠. 그걸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따로 어떤 홍보나 시스템이 없이 입소문만 듣고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고객들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희 고객으로 된 클라이언트 분이 있다면 사실은 너무나 이런 저희 서비스를 쓰기 전에 네. 했던 효과라든지 썼을 때의 그런 효과가 정말 극명하게 네. 인건비 측면과 그런 사장님의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오. 그런 분들이 뭐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친구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오. 바이럴 마케팅이 이런 선순환 고리가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재계약률이 100%라고 하네요. 예,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런던과 대구에 각각 지사가 있고 네, 글로벌 네. 비즈니스를 펼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 미국 계속해서 지금 사용 중인 건가요? 현지에서도? 사실은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만 했었었고 아직까지 이런 결제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단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면서 예.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열의 있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지금 영국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법인 설립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런 자영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이런 대구 강력시조차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회적 기업으로서 대구 강력시와 저희와 함께 그런 대구에 내어 있는 골목 상권을 예. 좀 활성화 있는 추진 오. 방향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네, 이미 이런 정말 저희가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양한
기술력 있는 엔지니어를 많이 찾고 그런 인력 리소스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카카오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전부 다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에서 그런 분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 좀 대형 뭐 포스 회사뿐만 아니라 예. 현재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금융권이랑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데이터 비용을 조금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R&D 자금이 조금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지금은 이 요식업 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앞으로 또 계획을 하시거나 또 네네.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자영업의 이런 기존의 자영업이 2세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는 이런 기술력과 이런 스마트한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자영업 생태계를 한 차원 더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고객의 주력이 이런 프랜차이즈 고객이라든지 이런 뭐 온라인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좋은 레퍼런스 삼아서 다양한 영역의 자영업을 빠르게 진출하는 게 목표고요. 그런 단순한 데이터 분석과 그런 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을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이런 정말 지능형 비서로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플라밍고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김정태 회장님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또 투자 전망도 좀 살펴주시죠. 우리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어렵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한탄만 할 게 아니고 뭔가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변에 보면 뭐 옆에 있는 가게들이 뭐 6개월 만에 간판이 바뀔 확률이 몇십 프로라 이런 얘기들이 막 떠들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뭐 데이터를 뭐 이런 뭐 우리 데이터 민고 같은 서비스를 쓰든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축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 분석에 대한 걸 또 우리 데이터 민고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이게 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뭐 돈을 못 버는데 또 이거 또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걸 적용해서 기존의 뭐 매출 떨어지는 걸 다시 올릴 수 있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걸 통해서 어떤 뭐 매출 올라간 거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알아서 찾아온다고는 하시지만 앞으로 이제 분명히 마케팅이 필요할 거고 그 마케팅 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마케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또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요식업이나 뭐 같은 계통의 그런 업체들한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면서 또 앞으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뭐 백종원 뭐 프로그램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네. 인건비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막 부담이 되니까 인건비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아까 로보틱스 얘기했는데 무슨 뭐 이런 키오스크라든가 뭐 무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아쉽긴 한데 또 선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축적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방향 제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플라밍고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앞으로 계획은 현재 빠르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고객분들 대상으로 많은 레퍼런스 쌓아서 네. 저희가 빠르게 해외 진출까지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민고뿐만 아니라 데이터 민고에 맞는 라인업 그런 프로젝트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새로운 BM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략 수립을 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광고뿐만 아니라 로보틱스까지 가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지금 현재 생계형 창업 자영업주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시간 대비해서 아직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런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자영업의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런 장사형 교본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회사죠. 플라밍고 만나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플라밍고의 김상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